다음에 뭐 검지 손가락으로 그 귓불에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우연을 가정해서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강간했다랄지 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귓불에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뭐 입에서 바람을 낸다랄지 그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깍지를 끼는데 깍지 낄 당시의 상황 자체가 깍지를 끼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고 또 간혹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손을 잡은 다음에 뭐 검지 손가락으로 여자 뭐 동료랄지 아니면 부하 직원을 이렇게 긁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행과 관련해서는 죄가 되려고 하면 어떤 성적인 수치심 또 혐오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해야지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 깍지를 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남녀로서 어떤 그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강제추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설사 신체 접촉이 직접 없다 하더라도 거의 그거에 준하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범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옆에 앉는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뭐 그게 신체 접촉이 없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없지만 옆에 앉아서 우연을 가정해서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빈번하게 의도를 하고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범죄도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답변에서 남자는 안 했다. 이러면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증거가 없다. 내가 강제추행이랄지 뭐 강간했다랄지 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 무죄를 다투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성범죄라는 것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원투원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체는 사실은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 아니면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해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피해자 진술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근데 그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 서로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완전 상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져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증거가 유일하다 할지라도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나는 거죠.